서울의 밤은 언제나 어둡고 축축했다. 희미한 네온사인이 비 내리는 도로 위로 깜빡였고 기자인 이준혁은 비를 피해 빠른 걸음으로 회사 건물을 나섰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늘도 그의 상사 정우석은 그를 모욕하며 좌절감만을 남겼다. 그의 주먹이 떨렸다. 일장 첫 번째 살인. 회사의 주차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우석이 차량으로 향하고 있었다. 순간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아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이 요동쳤다. 그리고 그 순간 둔기로 강한 타격이 가해졌다. 정우석은 누군가의 둔기에 의해 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몰아쉬며 이준혁은 손을 바라봤다. 그는 방금 전까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살인자가 되었다. 처음엔 극도의 공포가 몰려왔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단순한 사고로 결론짓자 두려움은 점차 사라졌다. 그 순간 가슴 깊숙이에서 묘한 희열이 피어올랐다. 그가 한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안도하게 했다. 2장 욕망의 싹. 그날 이후 이준혁의 눈에 주변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을 무시하고 깔보던 동료들, 무능한 상사들, 길에서 마주치는 불쾌한 사람들. 그들을 제거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끓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들른 바에서 한 남자와 시비가 붙었다. 취객이었던 남자는 이준혁을 밀치며 시비를 걸었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강렬한 충동이 피어올랐다. 주먹이 날아갔고 그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의 몸이 축 늘어질 때까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첫 번째 살인과 달리 이제는 이 쾌락에 잠식되는 것 같았다. 그는 그의 숨겨진 본능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미친 듯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냥하고 다녔다. 3장 경찰의 추적. 형사 강민수는 사건의 연관성을 찾아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연쇄적인 살인이 벌어지는 동안 그는 범인의 흔적을 쫓았다. 범인은 다수가 아닌 한 사람의 소행일 거라는 것을 알아낸 그는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조사한 끝에 특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살인은 우발적인 듯 보이지만 분명한 목적성이 있었다. 강민수는 자신의 수사 일지를 보며 중얼거렸다. 모든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분노를 유발할 만한 존재였다. 그렇다면 범인은? 사장 의심과 결심. 동료 기자인 윤소희는 이준혁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의 차가운 시선과 이상한 태도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의 행동을 살폈고 그녀는 그의 집에서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집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서랍 속에서 수상한 기사들을 발견했다. 최근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스크랩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메모.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경찰에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5장 붕괴와 체포. 강민수 형사는 이준혁의 동선을 면밀히 추적하며 그를 잡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경찰은 그의 집과 이동 경로를 감시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준혁도 이를 눈치채고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의 촘촘한 포위망을 뚫을 수는 없었다. 이제 끝났다. 끝끝내 그를 잡은 강민수가 그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후회의 흔적이 없었다. 오히려 만족스럽다는 듯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독방에 갇힌 후에도 그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웃고 있었다. 세상은 아직도 어둡고 축축했지만 그에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광기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6장 흔들리는 도시. 이준혁의 체포 이후 서울은 혼란에 빠졌다. 그의 범죄는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의 이야기는 뉴스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한편 강민수 형사는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그는 이준혁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리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뭔가 더 숨기는 것이 있는 건가? 윤소희는 이 사건을 기사로 쓰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준혁이 괴물이 된 것은 그 자신의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 감사합니다. 짧은 소설이었습니다.